이제 7월 달부터 상당히 많은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청약 날짜가 같은 물건들이 덜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 날짜가 같다고 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같게 되면은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게 된다면 청약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두 개 모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넣을 때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으로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또 청약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7월 1일에 청약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곳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이 어디 있는지 피해서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물량을 청약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이 아무래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인지 아니면은 적용되지 않은 것인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3,487세대,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1번 분양 같은 경우에는 1,224세대, 건축 규모는 지하 6층부터 지상 29층 4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제 강남권이 있고요. 이 강남권을 아우르는 신도시가 이제 위례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례신도시와 바로 또 인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8호선의 산성역인데요. 이 산성역 일대 주변의 아파트들이 신시가지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시가지 아파트들이 이제 개발이 지속돼서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성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위례신도시와 바로 인접해서 신도시의 그런 프리미엄들을 같이 누릴 수 있고요. 또한 8호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강남권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산성역 초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장점,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공원, 그리고 도서관까지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까지도 두루 갖춘 곳이 이 해리스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입지, 그리고 위례신도시와 강남권까지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지속해서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볼 만한 입지적 가치가 있는 곳의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성역 8호선 바로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고요. 주변에 보면은 초등학교라든가 단대공원, 그리고 도서관까지도 잘 완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1억 7,890만 원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와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성남 단대 푸르지오 아파트 13년 차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9억 3,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 5년 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34평형의 실거래가 최근에는 좀 떨어져서 10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11억 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11억 원 정도의 가격으로 본다면은 산성역 해리스톤이 이제 신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년 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실거래 가격은 33평형의 실거래 가격 12억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과세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산성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 자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년 차가 되었지만 이 산성역 해리스톤이 입주를 하는 2027년이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가 경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차의 아파트가 되고요.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8년 차의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산성역 해리스톤의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은 아주 그렇게 과도하게 높지도, 그리고 과도하게 낮지도 않는 분양 가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간적인 타이밍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가격을 주고 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계약금 10%를 이제 내고 2027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을. 그리고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납부를 한 후에 1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스탠스, 포지션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구축의 아파트를 그냥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의 계약금을 가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물량인 만큼 여러 가지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저렴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면도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A타입 같은 경우에는 181세대의 물량이 남아 있고요. 투베이에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세탁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46제곱미터 치고는 뭐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노멀한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6 B타입 같은 경우에 63세대 투베이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탁실과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592세대 가장 많은 세대가 있고요.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은 모두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납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방 공간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기에는 굉장히 조금 작은 규모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84세대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이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용도실이 좀 깎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베이의 탑상형의 그런 위치 평면이기 때문에 통풍이 거실과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도 환기가 취약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74 A타입 같은 경우에 36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대형 드레스룸, 창문까지도 잘 나 있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다용도실이 여기도 좀 깎여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창고 공간은 없지만은 팬트리 공간이 주방에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74 A타입 치고는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74 B타입 같은 경우에 16세대이고요. 투베이에 침실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디귿자 드레스룸이 있지만 창문이 나 있진 않고요.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74 B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조금 수납 공간이 아쉬운 그런 평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 92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의 알파룸 공간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작게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드레스룸도 디귿자 드레스룸에 창문까지 잘 나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지만 네모 반듯하진 않고요.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본 평면도 중에는 84 A타입이 나쁘지 않고 잘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42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 창문도 잘 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환기성이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은 있기 때문에 좀 수납 공간은 넉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좀 알파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8세대이고요. 여기도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의 알파룸이 크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디귿자 드레스룸, 창문과 파우더룸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조금 깎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평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가 청약이 가능한데 해당 지역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 당첨 확률이 높겠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가입기간 12개월 그리고 전매 제한이 1년이고요.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꼭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1년 계속 거주자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다소 높아 보이고요. 민간 택지이지만은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인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청약 통장에 있는 예치금 같은 경우에 성남시와 경기도는 200만원, 8호제곱미터 이하는, 그리고 인천은 250만원, 서울특별시는 300만원이고요. 99제곱미터에 청약을 하실 분들은 성남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400만원, 서울특별시는 600만원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예치금이 달라지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은 7월 1일, 1순위 7월 2일, 그리고 2순위는 7월 3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7월 9일에 있습니다.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만원 선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 5,600만원과 9억 4,16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선에 책정이 되었고요. 84제곱미터 12억 원을 넘지 않는 11억 8천만원, 11억 6천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 2천만원에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이 이제 8억 원 선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고, 장점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10%의 계약금으로 전매 제한인 1년 동안 가지고 가면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1년 이후에 내가 여러 가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입주 잔금을 앞두고 있는 3년 이내에 또 내가 이 물량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2027년도에 12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하는 시점에 입주를 한다는 부분이 장점이고, 입지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다. 주변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구축 아파트라든가 입지가 비슷한 아파트들을 이 정도 가격에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 가지 선택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약금 정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가실 분들, 그리고 당장 입주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초역세권에 꼭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현장을 돌아보시고 평면 구성이 좋은 것들을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량 같은 경우에는 59 A 타입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거든요. 59 타입들이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좀 청약 신청을 하시면 그래도 당첨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의 금액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을 7억 초반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10억 원 정도면 이제 33평형의 그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성남시의 장점이 있지만은 조금 비싼 감이 있고, 다른 선택적 대안들의 지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의 추첨제 99제곱미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60%의 추첨제 물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량이긴 해요. 왜냐면은 입지가 우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구시가지가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청약에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 분양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101세대 중에 일반 분양 463세대,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에서 22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 2027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5호선 애호개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포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레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애호개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덕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 지역이고요.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이런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요 업무지구를 이제 빠르게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마곡역 28분, 여의도역 6분, 그리고 DMC 15분, 종로 3가가 이제 9분이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직주 근접이 좋은 곳으로 볼 수가 있고, 주변의 학교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도 잘 갖춰진 곳입니다. 또한 이제 아래쪽으로는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의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입주는 2027년 3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입주가 많지 않은 시점에 입주를 하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84 A타입 같은 경우에 16억 9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공덕자이 초역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6억 9,600만 원. 또 마포의 대장 아파트인 마레프 같은 경우에 입주가 이제 11년차가 됐는데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7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7년차가 된 아파트가 34평형 1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이제 이번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실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구축의 아파트 하나를 보게 된다면 이제 공덕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공덕 삼성 1차 아파트는 26년차가 된 아파트로서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분양 가격이 다소 높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저하게 싸게 분양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 같고,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3년 후에 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공덕자이는 13년차 아파트가 되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14년차 아파트, 그리고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10년차가 넘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9 A타입 같은 경우에 124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모두 1, 2, 3 3개에 욕실이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도의 창고 공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주방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일 것 같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로 일반적인 구조로 생각이 듭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24세대 2베이이고요. 안방과 방 2개 해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이 장점적인 구조로 보여지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 15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성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에 창문도 나 있기 때문에 맞통풍이 잘 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다용도실이 조금 깎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 장점적인 부분은 오픈 발코니가 침실 3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오픈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까 동호수 배치도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픈 발코니까지 있다면 상당히 우수한 평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8세대이고요.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1과 침실 2, 3 해서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대형 드레스룸, 창문까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 또 주방 옆에 또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도 오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 37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너무 작습니다. 또 창문도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있고요. 팬트리 공간도 있는데 이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좀 84 타입 치고는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으로 보여지고, 이제 오픈 발코니가 침실 2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 D타입 같은 경우에는 231세대,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2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이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이 있고요.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침실 3 같은 경우에 이제 붙박이 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침실 2에 오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도 있어서 84 D타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 E타입 10세대인데요. 오타가 있습니다. 84 E타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 1, 2, 3, 방 3개, 욕실이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자그마한 창고가 있고요. 침실 3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또한 오픈 발코니가 3에 있기 때문에 넉넉한 구성으로 평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는 양창이 아닌 부분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침실 1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대형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까지도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방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넉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4 A타입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이 모두 1, 2, 3, 4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2개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에 창문 잘 나 있고요. 또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까지도 있습니다. 또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14 타입 치고 상당히 잘 꾸며진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픈 발코니도 침실 3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14 B타입 같은 경우에 1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안방 1, 2, 3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또 오픈 발코니가 침실 3에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개의 욕실이 가능하고요. 또 분리세대로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분리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을 하면서 욕실까지 하나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고 한 개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가 됩니다. 또 가입기간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 12개월, 예치금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300만원, 인천 250만원, 경기도 200만원을 납입해 놓으면 되고요. 주택이 있어도 이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이제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1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소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고요.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도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물량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공급 7월 1일, 1순위 7월 2일, 2순위 7월 3일,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0일에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뭐 20억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로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84제곱미터 이하는 60%의 추첨제 물량, 그리고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게 책정이 된 것 같고,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84 D타입이 231세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량을 청약 신청했을 때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뭐 59 A타입 정도 세대가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워낙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2027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1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이제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서울에 입지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낮고 많은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제한 1년과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투자 수요도 가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고 주변의 시세도 확인해 보신 후에 청약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저렴하고 좋은 입지의 물량들이 지속해서 나올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청약 신청하지 말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분양을 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S2 블럭의 분양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은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740세대 중에 일반 공급 453세대, 특별 공급 287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최고층 28층 8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고 59제곱미터의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제 24평형의 아파트 분양 물량, 소형 평형이지만은 평면도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 시기는 2027년 5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시점에 입주를 하는 것도 최대 장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4호선이 있습니다. 4호선 같은 경우에 사당을 지나가지고 2호선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강남권으로 접근성이 빠른 그런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부 과천청사역이 있고요. 이제 신설로 지어지는 과천 정보타운역이 있는데 이 중앙에 이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입지를 합니다. 이 디에트르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타라고 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 속한 택지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천 정보타운 역사 인근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현재 비과세를 지난 매물들이 14억에서 15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25평형의 소형평형입니다. 그래서 소형평형의 희소가치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평면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근에 이제 구시가지 또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로 변모하고 있는 과천역 일대, 정부 과천청사역 일대는 주공 아파트들이 신시가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신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의 주거 벨트 라인들이 또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지역이면서 인프라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이 과천청사역 인근에 있는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인동선이라든가 GTX, 월판선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천청사역에 있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위치이고요. 이제 2027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구 타입 분양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만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입지가 과천이라고 봤을 때 이 8억 7천이라고 하는 가격은 주변의 가격 대비 좀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을 살펴보면은 바로 인근에 있는 레미안 슈르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입주를 한 17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여기에 2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지금 현재 12억 3,7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과천 청사역에 있는 초역세권인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4년차가 된 아파트 26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과천 자이 같은 경우에도 4년차가 된 신축 아파트인데 2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7년차가 된 구축의 아파트보다 한 4억 정도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축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6억 가까이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입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세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평형의 전세 가격 2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30평형의 전세 가격은 7억 2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0세대가 되지 않는 아파트 분양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밀조밀하게 많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 외에도 퍼팅 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테스, GX룸,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이 있고요. 돌봄 센터라든가 북카페, 퀴즈룸, 퀴즈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제곱미터 단일 평형이고요. 74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은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D자 팬트리가 있고 창문도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파우더룸도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방과 거실도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은 없지만 주방 옆에 넓은 팬트리 공간과 창문까지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과 발코니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이런 5구 타입의 평면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은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수도권에 거주자면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선납금 같은 경우에 과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으면 되고요. 인천광역시 250만 원, 서울특별시는 300만 원이 납입이 되어 있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고요. 실거주 의무는 이제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기 때문에 5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경쟁이 있게 된다면 과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도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영주택으로서 과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공급하고요. 30%, 그리고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기간 5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고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계약금 20%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1순위 7월 2일, 2순위는 7월 3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0일입니다. 5구제곱미터 740세대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 시세에 대비 그래도 4억 원 정도 저렴하다고 구축과 비교했을 때 보여지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입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금 20%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옵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게 될지 자금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는데요. 입지도 좋고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현재 지정타에 있는 입주를 한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청약 신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은 내용의 특강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